감히 여자가 특실에 앉아? 라며 열차에서 한 여성에게 행패 부리던 해병대 중령이 특전사 3스타 여장군에게 팔이 꺾이고 지옥 훈련소로 끌려가는 처절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금요일 오후의 수서역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 주말을 앞두고 서울을 빠져나가려는 수만 명의 인파가 뒤엉켜 뿜어내는 열기는 에어컨 바람마저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 소음과 혼란의 한복판에 붉은 명찰을 단 산에 마동팔 중령이 서 있었다. 그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칼같이 다림질한 해병대 정복을 입고 팔각모를 옆구리에 낀 채 매표소 앞을 서성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붉은 명찰과 가슴에 달린 약장을 힐끔거렸다. 마동팔은 그 시선을 즐겼다. 그래 봐라. 내가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귀신 잡는 해병대 대대장 마동팔이다. 너희들이 에어컨 바람 쐬며 희희낙낙할 때 뙤약볕 아래서 구르는 진짜 사나이다. 하지만 그런 자부심도 당장의 짜증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그는 땀이 흐르는 목덜미를 손수건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매표소 창구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줄을 선 사람들은 마동팔의 살기등등한 눈빛과 군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눌려 슬금슬금 길을 터주었다. 어이, 여기 표 하나 줘. 포항 가는 거. 제일 빠른 걸로. 창구 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모니터를 확인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포항행 열차는 전석 매진입니다. 입석도 겨우 몇 자리 남았습니다. 마동팔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창구 유리벽을 주먹으로 쿵쳤다. 매진은 무슨 얼어 죽을 매진이야. 잘 찾아봐. 내가 지금 부대에 비상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라고. 융통성 있게 예비 좌석 같은 거 하나쯤은 빼놨을 거 아니야. 규정상 예비 좌석은 없습니다. 군인 할인도 좌석이 있어야 적용되는데 지금은 정말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꽉 막힌 양반을 봤나. 내가 해병대 1사단 대대장 마동팔이야. 내 이름 대고 그냥 표 한 장 뽑아.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직원은 울상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였다. 바로 옆 창구에서 띵동하는 경쾌한 벨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표를 받아들었다. 특실 한 자리 남은 거 발권해 드렸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마동팔의 고개가 기계적으로 돌아갔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짙은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었다. 한 손에는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막 발권된 티켓을 집어들고 있었다. 마동팔의 눈에 핏발이 섰다. 감히 민간인이. 그것도 계집이. 마동팔은 직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성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여성을 덮쳤다. 여성은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동팔을 올려다보았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은 읽을 수 없었다. 이봐, 아가씨. 마동팔이 굵은 목소리로 불렀다. 여성은 대답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 침묵이 마동팔을 더욱 자극했다. 그 표 나한테 넘겨. 여성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다. 무슨 말씀이시죠? 말귀를 못 알아듣나. 그 특실표 나한테 팔라고. 내가 지금 나라 지키러 부대 들어가야 하는데 표가 없다잖아. 젊은 사람이 놀러 가는 길이면 다음 거 타고 가도 되잖아. 안 그래. 마동팔은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성은 마동팔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싫은데요.
짧고 명료한 거절이었다. 마동팔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뭐? 싫어. 네. 싫습니다. 저도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순서 지키세요. 새치기 하는 게 해병대 전통입니까? 여성은 마동팔을 지나쳐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 순간 마동팔의 이성이 뚝 끊어졌다. 감히 일개 민간인 여자가,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천하의 마동팔을 무시하고 훈계까지 했다. 그는 거칠게 여성의 어깨를 낚아챘다. 이 계집년이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등을 돌려. 여성의 몸이 휘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다. 중심을 잡고 돌아선 그녀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다. 드러난 눈동자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 치워. 군복 입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마동팔은 헛웃음을 지었다. 부끄러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귀신 잡는 해병대다. 내년들이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 때 우리는 진흙탕 구르면서 나라 지킨다. 군인 덕분에 발 뻗고 자면서 고마운 줄을 몰라.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마동팔의 목소리가 역사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남자가 급하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양보하는 게 미덕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요즘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위아래도 없고 개념도 없어. 쯧쯧. 영무원들과 청원 경찰이 호각을 불며 달려왔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놓으세요. 마동팔은 달려온 청원 경찰을 밀치며 소리쳤다. 이거 안 놔. 내가 지금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당신들이 뭐야? 이 여자가 군인을 모독했어. 여성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마동팔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매가 비틀렸다. 교육이라. 참 재밌는 단어를 쓰는군. 그 교육 나중에 제대로 받을 준비나 해도. 뭐라고? 2년이 끝까지. 마동팔이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영무원들이 때로 달려들어 그를 막아섰다. 여성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승강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동팔은 씩씩거리며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더러워서 진짜. 야, 너 얼굴 똑똑히 기억했어. 다시 만나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 헤쳤다. 겨우 입석표를 구한 마동팔은 고속열차 2호차와 3호차 사이의 연결 통로에 자리를 잡았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은 꼴이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덜컹거리는 열차 소음과 화장실 냄새가 섞여 비위를 상하게 했다. 젠장, 젠장, 젠장. 마동팔은 주머니에서 소주팩을 꺼내 뚜껑을 땄다. 규정상 군복을 입고 음주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기분이 아니었다. 미지근한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속이 타오르는 듯 했다. 술 기운이 오르면서 수서역에서의 일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 여자의 눈빛. 감히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가 누군데? 사단장님께도 인정받는 최고의 대대장인데. 고작 여자 하나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다니. 남자가 웃음나. 군인이 호구로 보이나. 마동팔은 혼자 중얼거렸다. 술이 한 팩, 두 팩 비워지자 취기가 확 올랐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통로 유리창 너머로 3호차 특실 내부가 보였다. 널찍한 좌석, 은은한 조명,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가는 사람들. 그 평화로운 풍경이 마동팔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보였다. 창가 쪽 1인석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 그 여자. 마동팔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여기 있었구먼. 도간에 든 쥐.
자동문 버튼을 누르자 치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시원하고 쾌적한 공기가 확 밀려왔다. 마동팔은 일부러 군화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안으로 들어갔다. 승객들이 힐끔거렸지만 술 냄새와 살기를 풍기는 군인을 보고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마동팔은 여성의 자리로 다가갔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마동팔은 다짜고짜 그녀의 앞좌석 등받이를 군화발로 쾅 걷어찼다. 쾅! 엄청난 소음과 함께 앞좌석 승객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여성의 태블릿 PC가 흔들렸다. 그제야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어폰을 빼는 그녀의 동작은 느릿하고 우아했다. 하지만 그 여유가 마동팔을 미치게 만들었다. 누구신가 했더니 아까 그 진상 군인이시네. 여성이 건조하게 말했다. 마동팔은 그녀의 좌석 팔걸이를 짚으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술 냄새가 여성의 코를 찔렀다. 진상. 말 다 했냐? 아까는 사람들이 많아서 봐줬는데 여기서는 어림도 없다. 당장 일어나. 제 자리입니다. 당신 자리는 저 밖 화장실 앞 아닌가요? 이게 진짜 주둥이를 확 찢어버릴라. 마동팔이 고함을 지르자 승객들이 웅성거렸다. 승무원이 달려왔지만 마동팔은 승무원마저 밀쳐냈다. 비켜. 이건 군 내부의 문제야. 민간인은 빠져. 그는 다시 여성을 노려보았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포항 1사단 마동팔이다. 내 말 한마디면 내 남편, 내 아들, 내 동생까지 군대 가서 병신 되는 거 일도 아니야. 내가 못할 것 같아. 사회에서 잘난 척 해봐야 군대 가면 다 내 발밑이야. 마동팔은 침을 튀기며 협박했다. 여자가 주제를 모르고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당장 일어나서 내 자리 내놔. 나는 나라 지키느라 피곤하신 몸이다. 내년이 서서 가. 여성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끄고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군복 입고 술 처마시고 민간인 협박하고 특권 의식에 쩔어서 행패 부리고 가지가지 하는군. 뭐 처마시고. 인연이. 경고하는데 지금이라도 찌그러져서 가라.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말고. 마동팔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인내심. 야. 이 계집년아. 내가 너 같은 것들 지켜주려고 청춘 바친 게 후회된다. 너 같은 건 북괴군한테 던져줘도 시원찮아. 마동팔의 눈이 여성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에 꽂혔다. 대외비라는 도장이 찍힌 서류였다. 이건 또 뭐야? 무슨 회사 기밀이라도 되나 보지. 어디 보자. 얼마나 대단한 일 하시는지. 마동팔이 서류를 집어들려 손을 뻗었다. 선을 넘었다. 여성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것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이었다. 만지지 마. 여성의 경고는 짧았다. 하지만 마동팔은 듣지 않았다. 그가 서류 끝을 잡는 순간이었다. 눈으로 쫓을 수도 없는 속도였다. 여성의 왼손이 마동팔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마동팔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으악! 마동팔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노린 고도로 훈련된 살인 기술이었다. 여성은 앉은 채로 마동팔의 손목을 꺾어 테이블 위에 고정했다. 마동팔이 몸부림칠수록 고통은 배가 되었다. 아! 팔. 내 팔. 이거 안 놔. 너 고소할 거야. 폭행이야. 마동팔은 침을 흘리며 발악했다. 승객들은 공포와 경이로움이 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고소. 폭행. 아주 입만 살았군. 여성은 잡은 손목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마동팔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였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대대장이다. 중령이라고. 중령. 대대장. 그래, 대단한 감투 쓰셨네. 여성은 다른 한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녀는 지갑을 펼쳐 마동팔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눈 똑바로 뜨고 봐라.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개긴 건지. 마동팔은 고통과 눈물로 흐릿한 시야를 억지로 집중했다. 신분증 속의 사진. 정복을 입은 여성. 그리고 계급장. 무궁화 받침 위에 선명하게 박힌 별 2개. 대한민국 육군 소장 위소련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마동팔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소장. 투스타. 그것도 그냥 소장이 아니라 특전사령관. 육군 특수전 전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일개 해병대 대대장인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 같은 상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못 들어봤나? 위소련 소장은 손을 탁 놓았다. 마동팔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졌다. 술이 확 깼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일어서. 위소련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마동팔은 엉거주춤 일어섰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관등 성명 다시 대라. 똑바로. 해병 제1사단. 상장대대장. 중령. 마동팔입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위소련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가 일어서자 마동팔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는 마동팔보다 키는 작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거인 같았다. 자네 사단장이 최무력 소장이지. 네. 그렇습니다. 최무력이 내 동기다. 아주 친한. 마동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단장과 동기인 투스타에게 계집년이라 욕하고 걷어차고 협박했다. 이건 영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사령관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술김에. 눈이 삐어서 사령관님을 몰라뵙고.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마동팔은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우며 빌었다. 살려주십시오. 처자식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렸다. 투스타래. 저 여자 장군이었어. 대박이다. 위소련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술김에. 몰라봐서. 그럼 내가 장군이 아니라 민간인이었으면 계속 그랬겠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까지. 추하군. 위소련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단축 번호를 누르자 즉시 상대방이 받았다. 충성. 사령관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위소련이다. 지금 즉시 1사단 헌병대에 연락해. 동대구역 플랫폼에 헌병대와 호송차 대기시키라고 해라. 마동팔은 털썩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해졌다.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실금을 한 것이다. 체포 대상은 해병 1사단 마동팔 중령. 혐의는 상관 모욕, 민간인 협박, 품위 유지 위반, 음주 소란. 그리고 특수폭행 미수까지 추가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도착하자마자 영창에 쳐넣고 사단장한테 보고해. 내가 직접 갈 테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위소련이 마동팔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동대구역 도착할 때까지 문 밖에서 차렷 자세로 대기해. 도망칠 생각 마라.
열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고 CCTV가 자네를 찍고 있다. 움직이는 순간 타령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마동팔은 네 발로 기어 도망치듯 객실을 빠져나갔다. 자동문이 닫히자 객실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잠시 후 승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와, 진짜 멋있다. 군인이라면 저래야지. 위소련은 승객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썩어 빠진 정신 상태. 내가 오늘 그 뿌리를 뽑아주마. 열차는 어둠을 뚫고 질주하고 있었지만 마동팔에게 그 시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문과도 같았다. 문 밖 통로에 서 있는 그의 다리 사이로 굴욕의 물줄기가 말라가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났다는 것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닥쳐올 참교육이었다. 사자의 발톱은 이제 막 드러났을 뿐이었다. 열차 연결 통로는 지옥의 대기실이었다. 마동팔은 덜컹거리는 열차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다리 사이로 흘러내린 소변 자국이 바지를 적시고 군화 위로 말라붙어 퀴퀴한 냄새를 풍겼다. 지나가는 승객들은 코를 막고 그를 벌레 보듯 쳐다봤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는 해병대 대대장이라며 떵떵거렸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보다 못한 처지였다. 망했다. 끝났다. 다 끝났다. 마동팔은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술은 이미 다 깼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꿈이 아닐까? 눈을 뜨면 부대 관사 침대 위가 아닐까? 그는 꼬집어 보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욱신거리는 손목 통증이 이것이 잔혹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위소련 소장의 악력에 비틀린 손목은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객실 안이 보였다. 위소련 소장은 미동도 없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침착함이 마동팔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목을 칠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사단장님께 연락해야 하나? 아니야. 알게 되면 날 죽이려 들 거야.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마동팔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특전사령관. 그것도 육군 최고의 엘리트이자 실세 중의 실세인 위소련에게 찍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군대라는 조직은 냉정했다. 썩은 동아줄은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곳이 군대였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동대구역에 도착합니다. 마동팔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도착이다. 심판의 장소다. 열차 속도가 줄어들면서 창밖의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다. 플랫폼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동팔은 차라리 열차가 탈선이라도 하기를 바랐다. 열차가 멈추고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들어왔지만 마동팔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플랫폼에는 이미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일반 승객들이 내리는 곳과는 격리된 공간에 번쩍이는 경광등을 켠 군용 지프차 3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헌병 완장을 찬 거구의 군인 6명이 몽둥이 같은 경봉을 차고 도열해 있었다. 그들 맨 앞에는 해병대 1사단 헌병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마동팔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헌병대장은 평소 마동팔과 호영호제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친분 따위는 없었다. 오직 범죄자를 바라보는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객실 문이 열리고 위소련 소장이 걸어 나왔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플랫폼에 있던 헌병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경례를 올렸다. 충성. 우렁찬 구호가 역사 안을 울렸다. 위소련은 가볍게 거수 경례로 답한 뒤 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마동파를 턱으로 가리켰다. 저거 치워. 단 3글자였다. 하지만 그 명령의 무게는 1000톤의 바위와 같았다. 헌병대장이 눈짓을 하자 헌병 2명이 짐승을 낚아채듯 마동팔의 양팔을 잡았다. 마동팔 중령. 상관 모욕 및 군 풍기 문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어이. 박중령. 나야 나. 마동팔이.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잠깐 실수를. 입 다무십시오. 지금 당신은 대대장이 아니라 현행범입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동팔의 손목을 감았다. 수갑이었다. 현역 대대장이 그것도 정복을 입은 상태로 수갑을 차는 것은 전대미문의 수치였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저거 봐. 군인이 잡혀가나 봐. 술 냄새 엄청나네. 쯧쯧. 마동팔은 고개를 숙였다.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었다. 위소련 소장은 그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다가 헌병대장에게 다가갔다. 최무력 사단장은 어디 있나? 네. 사령관님. 현재 사단 본청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부대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내 차는 따로 올 거다. 자네들은 저 쓰레기가 도망치지 않게 잘 포장해서 압송해. 위소련은 도착한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마동팔은 짐짝처럼 헌병차 뒷좌석에 처박혔다. 철창이 쳐진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위소련의 차를 보며 마동팔은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엄마. 50살이 다 된 중년의 장교가 내뱉은 단말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포항 해병대 1사단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사단 본청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모든 참모가 비상 소집되어 뛰어다녔고 상황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사단장 집무실. 해병 소장 최무력은 재떨이가 넘치도록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이 미친 새끼가.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특전사령관한테 개를 떨어. 최무력은 평소 마동팔을 아꼈다. 무식하고 거칠지만 해병대 정신만큼은 투철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위소련이 누구인가? 육사 수석 졸업에 여군 최초로 최정예 특수부대 지휘관을 역임하고 웬만한 남성 군인도 혀를 내두르는 무술 실력과 전략적 식견을 갖춘 인물이었다. 최무력과는 동기였지만 그는 내심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타협이 없는 불도저였다. 사단장님. 위소련 사령관님 도착하셨습니다. 부관의 보고에 최무력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 앞으로 나갔다. 복도 저편에서 위소련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특전사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사단 본청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어서 와라. 소련아. 아니 위 사령관. 최무력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위소련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최무력을 지나쳐 집무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동기 대접받을 생각 마라. 최 소장. 나 지금 공무 수행 중이야. 최무력의 손이 허공에서 민망하게 멈췄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맞은편에 앉았다. 그래. 알겠다. 일단 먼 길 오느라 고생했는데 차라도 한 잔. 치워. 내 부하가 자네 부하한테 당한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당했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육군 전체, 아니 국군 전체의 기강 문제야. 위소련의 눈빛이 번뜩였다. 마동팔이 그 인간 평소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대낮에 술 처먹고 민간인한테 행패 부리고 상관한테 쌍욕을 하나? 해병대 긍지가 깡패짓 하는 거였나? 최무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 내 불찰이다. 헌병대 조사 끝나면 징계위원회 열어서 옷 벗기겠다. 그러니 노여움 풀고 옷 벗기는 거로 끝낼 생각 마. 옷은 당연히 벗는 거고 군법 회부에서 실형 살게 할 거야. 그리고 그 과정 내일 아침 전 장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 뭐? 공개적으로. 최무력이 펄쩍 뛰었다. 야, 위소련. 그건 너무하지 않나? 그래도 명색이 대대장인데 애들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주면 우리 부대 사기는 어떻게 되나? 나를 봐서라도 조용히 처리해 주라. 위소련이 비웃음을 흘렸다. 부대 사기.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 덮어두면 결국 몸통 전체가 썩어. 자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보고해서 특별 감찰 요청하겠다. 1사단 전체 뒤집어 엎어볼까? 최무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위소련이라면 진짜 하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그녀는 원칙주의자였고 한 번 문 사냥감은 절대 놓지 않았다. 아니야. 알겠어. 내 뜻대로 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상부 보고는 참아주라. 최무력은 꼬리를 내렸다. 위소련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9시. 대연병장에 전 장병 집합시켜. 그리고 마동팔이. 그 인간은 계급장 다 떼고 포승줄 묶어서 단상 위로 올려. 내가 직접 정신 교육시킬 테니까. 아, 알겠다. 위소련이 나간 뒤 최무력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마동팔이 이 썩을 놈 때문에 내 별까지 떨어지게 생겼네. 한편 사단 헌병대 유치장. 마동팔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술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뼈아픈 후회와 공포만이 남았다. 유치장 철창 너머로 당직 헌병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저 양반이 그 유명한 마동팔 대대장이래. 에이, 설마 저렇게 찌질하게 울고 있는데. 맞아. 특전사령관한테 개기다가 딱 걸렸대. 내일 아침에 공개 처형당한다던데. 공개 처형이라는 단어에 마동팔의 귀가 번쩍 뜨였다. 설마 총살은 아니겠지만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했다. 제발, 사단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는 허공에 대고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밤새 윙윙거리는 환풍기 소리뿐이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자신이 쌓아온 30년 군 생활이 하룻밤의 객기로 인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독한 악몽이었으나 깨어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병대 1사단 대연병장.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지만 연병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1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평소 같으면 힘찬 군가가 울려 퍼졌겠지만 오늘따라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감돌았다. 연병장 중앙에 마련된 높은 단상. 그곳에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단상 좌우로 무장 헌병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마이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전체 차렷.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 1만 명의 군화 뒤꿈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착 하고 울렸다. 단상 아래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멈추고 위소련 소장이 내렸다. 그녀는 정복을 갖춰 입고 베레모를 쓴 모습이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2개의 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그녀의 뒤를 이어 최무력 사단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따랐다.
위소련은 단상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장병들을 둘러보았다. 그 눈빛은 강렬하면서도 슬퍼 보였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전술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때 단상 한쪽에서 헌병들이 누군가를 끌고 올라왔다.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인 남자.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과 명찰은 모두 뜯겨나간 상태였다. 헝클어진 머리와 퀭한 눈.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했던 마동팔 중령이었다. 장병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헐. 진짜 대대장님이야. 완전 맛이 갔는데. 위소련은 마동팔을 돌아보지 않고 말을 이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제 국민을 협박하고 여성을 비하하며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은 군복을 권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계급장이 높으면 민간인 위에 군림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위소련이 마동팔에게 다가갔다. 마동팔은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고개 들어. 위소련의 명령에 마동팔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하들의 실망스러운 눈빛, 경멸 어린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자네가 어제 기차에서 그랬지.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위소련은 마이크를 마동팔의 입에 갖다 댔다. 지금 대답해봐. 자네는 누구인가? 자네가 말하는 해병대 정신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것인가? 아닙니다. 마동팔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잘 들리지도 않았다. 안 들린다. 크게 말해.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동팔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위소련은 마이크를 거두고 장병들을 향해 다시 섰다. 잘 들으십시오. 강한 군대는 힘으로 국민을 누르는 군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그 힘을 절제하고 약자를 위해 사용할 때 나옵니다. 제복 입은 우리가 존경받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녀의 일갈은 연병장을 넘어 포항 앞바다까지 퍼져나가는 듯 했다. 나는 오늘부로 이자를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물어 군사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사람처럼 될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진정한 수호자가 될 것입니까? 국민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장병들의 함성이 우렁차게 터져나왔다. 그 함성은 마동팔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위소련은 주저앉은 마동팔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끌고 가. 헌병들이 짐짝처럼 마동팔을 들어올려 단상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마동팔은 비명을 질렀다. 사단장님, 사령관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최무력 사단장조차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호송차의 문이 닫히고 마동팔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 위소련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진짜 군인의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처럼 투명하고 단호했다. 연병장의 모든 장병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진정한 참교육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마동팔이라는 반면교사를 치워버린 자리에서 위소련은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헌병대 영창의 독방은 세상과 단절된 무덤과도 같았다. 사방이 회색 콘크리트로 막혀 있었고
손바닥만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희미했다. 마동팔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계급장도 명찰도 벨트도 모두 빼앗긴 채 지급받은 헐렁한 수임자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한 노숙자와 다를 나 없었다. 덜컹.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마동팔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식사 당번병이 플라스틱 식판을 배식 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퉁퉁 불어터진 국수와 단무지 몇 조각.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감지덕지해야 할 처지였다. 중령님, 식사하십시오. 당번병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예전처럼 깍듯한 경례도 두려움에 찬 눈빛도 없었다. 그저 죄수를 대하는 간수의 눈빛일 뿐이었다. 마동팔은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가게. 마동팔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철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는 식판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다. 지난 30년의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위 임관식 때의 벅찬 감동, 대위 시절 중대장으로서 부하들을 이끌던 자부심, 그리고 대대장이 되어 붉은 명찰을 달고 떵떵거리던 시절. 그 모든 영광이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마동팔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수서역에서의 오만함, 기차 안에서의 객기. 그때는 그것이 해병대의 패기라고 착각했다. 남자는 그래야 한다고, 군인은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닥에 앉아 복귀해 보니 그것은 패기가 아니라 비겁한 폭력일 뿐이었다. 힘없는 민간인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위소련 소장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힘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자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참았던 것이다. 반면 자신은 힘이 있다고 믿고 날뛰었으나 정작 진짜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쪽팔린다. 진짜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 마동팔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억울함은 사라지고 뼈를 깎는 부끄러움만이 남았다. 밖에서는 훈련병들의 힘찬 구호 소리가 들려왔다. 악, 악, 악. 그 소리가 마동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저 젊은 청춘들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땀 흘리고 있는데 지휘관이라는 작자는 유치장에 처박혀 있다. 그는 벽에 머리를 쿵쿵 찧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때 철문이 다시 열렸다.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마동팔 수감자. 면회다. 면회라고요. 가족입니까? 마동팔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헌병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가장 두려워할 뿐이다. 마동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들어온 사람은 정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위소련 소장이었다. 그녀는 헌병대장을 내보내고 철제 의자를 끌어당겨 마동팔 앞에 앉았다. 몰골이 말이 아니군. 마동팔. 위소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기차 안에서 느꼈던 살기는 조금 거쳐 있었다. 마동팔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사령관님, 죽여주십시오. 저는 군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알긴 아나 보군. 자격이 없다는 걸. 위소련은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유치장에 들어온 지 이틀 지났다. 그동안 자네 부하들이 탄원서를 냈을 것 같나? 마동팔은 대답하지 못했다. 단 한 장도 없다. 오히려 자네의 평소 언행과 폭언을 고발하는 투서만 수십 장이 들어왔더군. 이게 자네가 30년간 쌓아온 성이다. 모래성보다도 못한. 마동팔의 어깨가 들썩였다. 뼈아픈 팩트 폭격이었다.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이라 자부했지만
그것은 공포에 의한 복종이었을 뿐 진심은 아니었던 것이다. 저는 실패한 군인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래, 쓰레기지. 하지만 재활용은 가능할지도 모르지. 위소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거기서 자네의 운명이 결정될 거다. 옷을 벗는 건 확정이고 불명예 전역이냐 파면이냐의 갈림길이겠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내일 거기서 해라. 변명을 하든 거짓 눈물을 흘리든 자네 자유다. 하지만 기억해라. 군복은 벗더라도 인간으로서의 명예까지 버리지는 마라. 위소련은 그 말을 남기고 유치장을 나갔다. 마동팔은 닫힌 철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인간으로서의 명예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같은 시각 해병대 1사단 대강당. 수천 명의 간부와 병사들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오늘은 위소련 특전사령관의 특별 강연이 있는 날이었다. 어제 연병장에서 마동팔 중령을 참교육했던 그 전설의 투스타를 보기 위해 휴가자들까지 복귀해서 강연장에 모여들었다. 단상에 오른 위소련 소장은 어제의 날카로운 모습과는 달리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강단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여러분, 어제 일은 다들 봤을 겁니다. 놀랐습니까? 네. 장병들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저도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대대장이 고작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놀랐고 또 실망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위소련이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아직 희망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왜 해병대에 왔습니까? 폼나니까. 남들보다 강해 보이고 싶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다. 흑투성이가 된 군화와 낡은 배낭 사진이었다. 이건 제가 소위 시절 첫 천리행군을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발톱이 3개나 빠졌고 물집이 터져서 군화가 피로 흥건했습니다. 그때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특전사냐, 집에 가서 애나 보라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경청했다.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옆에 있던 동료였습니다. 제 군장을 대신 들어주며 끝까지 가자고 손을 내밀어준 전우.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강함이란 혼자서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전우가 쓰러질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 힘없는 국민이 위협받을 때 그 앞을 막아서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위소련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응시했다. 마동팔 중령은 착각했습니다. 계급장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별 2개를 단 저는 2등병인 여러분보다 수천 배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굶으면 제가 굶어야 하고 여러분이 다치면 제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게 지휘관입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병사들은 그동안 권위적인 지휘관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진정한 리더의 고백을 듣고 있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비겁한 강자가 되지 마십시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불의한 강자에게는 쇠몽둥이처럼 단호한 진짜 군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해병대의 붉은 명찰이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기립박수였다. 병사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단지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보여준 품격과 신념이 그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었다. 최무력 사단장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다. 역시 위소련. 내가 졌다.
최무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힘으로 누르는 지위는 마음을 얻지 못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지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다음 날 사단 징계위원회 심의실. 무거운 침묵 속에 징계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위원장은 사단 참모장이 맡았고 법무 참모와 감찰 참모 등 고위 장교들이 배석했다. 마동팔은 죄수복 차림으로 위원들 앞에 섰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대상자 마동팔.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 변명이라도 좋으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참모장이 딱딱하게 말했다. 마동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비굴함은 보이지 않았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민간인을 협박했고 상관을 모욕했으며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다만 제가 지은 죄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었으면서도 군복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부하들을 제 소유물로 여겼고 국민을 제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닌 하대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위소련 사령관님의 꾸짖음을 듣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껍데기뿐인 군인이었습니다. 마동팔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대고 깊이 절했다. 사단장님, 그리고 모든 해병대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군을 떠나는 것이 군을 위한 마지막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 같은 군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시멘트 바닥을 적셨다.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다. 뼛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참회의 눈물이었다. 징계위원들도 숙연해졌다. 평소 아나무인이던 마동팔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반성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파면. 군인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였다. 퇴직금도 삭감되고 연금 박탈에 향후 공직 임용도 제한되는 중징계였다. 하지만 마동팔은 덤덤하게 결과를 받아들였다. 징계위가 끝나고 헌병대의 인솔하에 밖으로 나오던 마동팔은 문 앞에 서 있는 위소련 소장을 발견했다. 그녀는 서울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마동팔은 헌병에게 양해를 구하고 위소련 앞에 섰다. 죄수복 차림의 그는 더 이상 거수 경례를 할 수 없었다. 대신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위소련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감사라. 원망이 아니고. 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괴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늦게나마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군복은 벗지만 사회에 나가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위소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게. 군복은 벗었지만 자네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 사회에서는 진짜 어른이 되어주길 바라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소련은 차에 올랐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마동팔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가을바람이 텅 빈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춥고 쓸쓸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홀가분했다. 오만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느낌이었다. 정문을 나서는 마동팔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하지만 며칠 전 수서역에서 빳빳한 정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모습보다 지금의 축 처진 어깨가 훨씬 더 인간다워 보였다. 그는 이제 대대장 마동팔이 아닌 인간 마동팔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진짜 형벌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였다.
포항의 늦가을 바닷바람은 매서웠다. 해병대 1사단 위병소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쿵. 그 소리가 마동팔의 등 뒤에서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30년을 넘게 드나들었던 곳이었다. 저 안에서는 대대장님 소리를 들으며 왕처럼 군림했었다. 하지만 지금 철문 밖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입고 있던 사복 점퍼의 깃을 여몄다. 군복을 입었을 때는 추위 따위는 느껴본 적이 없었다. 붉은 명찰이 주는 뜨거운 자부심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가슴에 달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휑한 가슴으로 파고드는 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지나가던 택시가 그를 보고 속도를 줄였지만 마동팔은 손을 흔들지 않았다. 주머니에는 버스비 몇 푼만이 남아 있었다. 퇴직금은 반 토막이 났고 연금은 날아갔다.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는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다. 도로변의 갈대들이 그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듯 몸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 같았다. 아내는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맞이했고 대학생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뉴스에 나와 갑질 군인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여보, 나왔어. 밥은요? 아내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원망보다 더 무서운 체념이 담겨 있었다. 생각 없어. 좀 쉴게. 마동팔은 안방 구석에 웅크리고 누웠다. 천장의 벽지 무늬가 어지럽게 춤을 췄다. 눈을 감으면 수서역에서의 그날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위소련 소장의 서늘한 눈빛, 병사들의 경멸 어린 시선. 내가 미쳤었지. 내가 미친놈이지.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었다. 일주일 후 마동팔은 인력사무소에 나갔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평생 군대에서 명령만 내리던 그가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거기 아저씨, 오늘 벽돌 좀 날라야겠는데. 할 수 있겠어. 새파랗게 젊은 인력거 반장이 반말로 물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서 어른한테 반말이냐며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의 마동팔은 고개를 숙였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공사 현장은 전쟁터보다 더 치열했다. 등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다. 먼지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점심시간 흙바닥에 앉아 식은 도시락을 먹으며 마동팔은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병사들이 이렇게 힘들게 작업할 때 무엇을 했던가. 뒷짐지고 서서 똑바로 안 하냐고 소리나 질렀지. 그들이 흘린 땀의 무게를 나는 1g도 몰랐구나.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다. 살아야 했다. 처자식을 굶길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소련 소장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다. 사람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어느 날 오후 작업 중 실수를 해서 벽돌을 깨뜨렸다. 현장 소장이 달려와 마동팔의 안전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봐요 아저씨.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거 다 돈인 거 몰라. 나이 처먹고 할 줄 아는 게 뭐야. 수모였다. 핏기가 솟구쳤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누군데? 해병대 중령 출신인데. 저런 놈 한 주먹이면 끝인데. 그때 귓가에 위소련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다. 강함은 힘을 절제하는 데서 나온다. 마동팔은 주먹을 스르르 풀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죄송합니다. 변상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소장은 마동팔의 태도에 김이 샜는지 혀를 차며 돌아섰다.
채. 덩치만 커가지고. 마동팔은 다시 벽돌을 짊어졌다. 예전에 그였다면 자존심이 상해 폭발했겠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진짜 훈련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마동팔은 이제 공사판에서 제법 인정받는 인부가 되었다. 묵묵히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젊은 동료들에게 먼저 물을 건네는 그를 사람들은 해병 아저씨라고 불렀다. 비아냥이 아니라 친근함의 표시였다. 어느 날 퇴근길 마동팔은 지하철을 탔다.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이라 구석 자리에 서서 갔다. 그때 건너편 경로석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술에 취한 20대 남자가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아, 꼰대 냄새나니까 저리 좀 가라고요. 왜 자꾸 밀어요? 아니, 자네가 다리를 뻗고 있어서. 뭐, 이 영감이 돌았나. 취객이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주변 사람들은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릴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마동팔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의 모습이었다. 약자를 괴롭히며 강한 척했던 비겁한 괴물. 그는 작업용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성큼성큼 다가갔다. 학생, 그만해. 마동팔이 취객의 손목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잡았다. 뭐야? 이 아저씨는? 안 나. 취객이 마동팔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퍽 소리와 함께 마동팔의 입가에서 피가 터졌다. 하지만 마동팔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취객의 팔을 꺾거나 제압하지 않았다. 그저 곰처럼 버티고 서서 할아버지를 등 뒤로 감췄다. 술 많이 마셨네. 그만하고 집에 가라. 어른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마동팔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위압감이 아닌 진짜 어른의 품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취객은 마동팔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기가 눌렸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는 강함. 산전수전 다 겪은 바위 같은 단단함이 취객을 압도했다. 재수없게.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자 취객은 도망치듯 내렸다. 아이고,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피가 나는데.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건넸다. 주변 승객들도 그제야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마동팔은 손등으로 피를 슥 닦으며 빙긋 웃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별거 아닙니다. 그 웃음은 30년 군 생활 동안 지어본 적 없는 가장 맑고 순수한 미소였다. 자신이 가진 힘을 오로지 남을 지키는 데 사용했을 때 오는 희열. 그것은 훈장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뿌듯함이었다. 사령관님, 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군인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며칠 뒤 서울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실. 위소련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봉투에 적힌 글씨체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투박하고 힘이 들어간 글씨. 그녀는 봉투를 뜯어 편지지를 펼쳤다. 존경하는 위소련 사령관님께. 사령관님, 전 해병대 중령, 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마동팔입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건강하신지 여쭙습니다. 저는 요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땀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거만한 껍데기 속에 숨어 살았는지 매일 깨닫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어제는 지하철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취객을 반쯤 죽여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맞으며 참았습니다. 힘은 남을 해치는 흉기가 아니라 남을 받쳐주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사령관님의 가르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령관님, 저는 비록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었지만
사회라는 더 넓은 전장에서 인간 마동팔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다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언젠가 먼 발치에서라도 사령관님을 뵙게 된다면 떳떳하게 웃어 보이고 싶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못난 제자 마동팔 올림.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위소련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맺혔다. 그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특전사 대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뛰고 있었다. 작전 성공이군. 그녀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녀가 수행한 수많은 작전 중 한 인간을 괴물에서 사람으로 되돌려 놓은 이 작전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 마동팔, 자네는 이제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야. 위소련은 하늘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떠나간 부하에 대한 예우이자 새롭게 태어난 한 인간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다시 포항. 해질녘의 형산강변을 마동팔이 걷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화를 신은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의 손에는 아내에게 줄 붕어빵 한 봉지가 들려 있었다. 멀리서 해병대 훈련병들의 군가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팔강모 사나이. 멋진 사나이. 마동팔은 잠시 멈춰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예전처럼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붉은 명찰이 그립지는 않았다. 다만 저 젊은이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진짜 멋진 사나이로 성장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줄 뿐이었다. 그는 붕어빵 봉지를 고쳐 쥐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붉은 노을이 훈장처럼 내려앉았다. 그의 어깨에는 별도 무궁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그 어떤 장군보다도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이제 제복을 벗고 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